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일부 최인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예고된 악재가 드디어 터졌죠.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로존 9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아마 이번 주 가장 큰 변수는 이 같은 소식이 국내 증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일 겁니다. 시장 분위기 살펴보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8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1867선에서 예상 체결지수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만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신한주주가 1.6% 비교적 크게 좀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포스코라든지 LG화학, 현대중공업 모두 약보합권에서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B금융 역시 1% 이상 밀리면서 금융주가 좀 큰 폭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예상 체결지수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LG도 1.6% 정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NHN이 0.9%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 KTNG도 0.13% 소폭이 밀리면서 경기 방어주들의 흐름이 비교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정도 밀리면서 519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 다음 역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 불을 펴고 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가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3.6%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1.3% 시장 대비해서는 비교적 약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엔도 2% 정도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SM도 오늘은 3%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1월 16일 월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예, S&P가 유로존 국가들의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조정이 나오기는 한데 예상보다는 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일단 코스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 옵션 만기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이런 국내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대변수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조금 그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면서 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875포인트로 지난주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강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출발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조금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뭐 그 고점이라 할 수 있는 1880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 조금 우상향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저항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더 박스권 하나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 1860포인트, 한 15포인트 정도 약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선방을 할지 그리고 추가 조작을 할지는 좀 이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동된 어떤 외국인의 수급들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일단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조금 전체적으로 현재 약세 출발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에서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컸었는데 현대모비스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1%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상당히 그 외국인과 기관주에서 동반 매수 한 9일 연속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2011년도 해외 수주 같은 경우 275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305억 달러 정도로 한번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오늘 이런 부분이 뭐 다시 한번 하락을 전환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할지에 대한 여부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좀 여전히 약합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3일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약보합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S올과 같은 일단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신한지수, KB금융 1.8%, 1.7% 정도 지금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악재가 있겠죠. 프랑스의 신용등급 여파라는 부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한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분기에 한 실적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한 3,8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기존의 예상치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또 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적인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은행도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변수도 있겠지만은 대변수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실질적인 요인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주도 마찬가지로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좀 많이 끊겼는데 SOL 같은 경우는 현재 7.7%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현재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스피 출발 상황 봤고요.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하락한 519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0.66% 하락하고 519.66선을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그 전반적인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뭐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다음 같은 경우 0.56%대 상승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골프존이 0.3%대 역시나 상승세, 메가스터디가 0.4%대 그리고 GS 홈쇼핑이 0.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한 4개 정도의 종목 정도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세로 좀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0.14%대 그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 CJ ENM도 0.3%대 하락세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0.6%대 역시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모습이라고 이제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테마 속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테마가 그렇게 강한 테마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일부 이렇게 상승세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코스피 업종인데요.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0.3%대로 역시나 좀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강세를 빼놓고는 나머지 그 테마성 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수급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들은 역시나 매도세로 오늘도 여전히 그 매도세를 좀 출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업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코스닥에서는 일부 업종들 좀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운송, 종이목재, 인터넷 업종들이 각각 운송 같은 경우는 1.7%대, 종이목재와 인터넷이 각각 0.9%대, 0.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업종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비금속 업종이 1.2%대 하락세, 그리고 출판 매체 목재가 1.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오락 문화라든지 소프트웨어, 화학 등과 같은 최근에 강했던 업종들 위주로 좀 하락폭이 오늘 좀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도 막 개장이 됐는데요. 흐름 어떤지 보고 가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으로 장을 마쳤었기 때문에 일본도 오늘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흐름 어떤지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역시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8,391.4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1.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의 움직임 모습을 보면 장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중 계속적으로 지수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문제가 기다려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을 했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덜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덜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또한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74를 기록한 것을 보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 있다고 분석 가능하겠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아즈미 총리라든가 준 재무상이라든가 노다 총리도 요거에 대한 코멘트를 내놨었는데요. 그 일본의 아즈미 준 재무상은 15일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즈미 재무상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은 프랑스 국채를 소량 보유하고 있다면서 S&P
유럽위기가 지난 이제 그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한 것이 일본 경제에 빠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노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용등급 부분이 그 이제 프랑스 신용등급도 떨어질 만큼 유럽위기가 강 건너편 그 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현 재정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본도 관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각 개별 기업 관련된 수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일본 3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 자동차가 태국 홍수로 피해를 입은 태국 내 공장 재건을 위해서 500억 엔,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시면 한 1,500억 정도 이상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 니혼 계좌의 신문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손실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더욱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 이외에도 정책적인 서포트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림푸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관련 소식을 트래킹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모펀드인 TPG 캐피탈이 일본의 그 올림푸스에다가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TPG는 그 올림푸스의 부활을 돕기 위해서 소니, 캐논, 후지필름 홀딩스 그리고 파나소닉 등과 함께 올림푸스에 10억 달러를 펀딩해서 투자를 할 전망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상황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 동향 듣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이었죠. 환율이 1,140원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루 만에 1,150원대로 올라와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외환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한 5원 정도 상승한 1,153원의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유로존의 9개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물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지만요. 외환시장의 경우는 유로화가 1.26달러 수준으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오늘 달러원 환율 1,150원대 중반까지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EFSF의 신용 등급에 대한 코멘트가 S&P에서 다시 한번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리스에서의 50% 정도의 채권 헤어컷에 대한 논의,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같은 경우에 채권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 채권 차환 발행 금리에 따라서 외환시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 10월 28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조 자체로는 롱기조로 전환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싶고요.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5일 이평과 20일 이평선의 중간 정도 레벨인 1,155원 선에서의 단기 저항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환시장 봤고요. 채권시장 흐름 어떤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채권시장은 금통위에서의 예상보다 우호적인 코멘트, 그리고 경기 관점에 대해서는 다소 하향을 했고요. 물가보다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그런 멘트들이 나오면서 다소 이제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시장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부담과 유로존의 우려 같은 경우들도 시장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틱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 변수로 안전자산이 재부각이 되겠습니다만은 레벨 부담도 여전합니다. 따라서 일단 3.3% 중반에서 초반까지 내려가는 흐름 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마는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오늘이나 이번 주 내에는 외국인이 지난주에는 12,000계약 정도 국채 선물을 순매도했는데요. 아무래도 20일 이평을 상향 돌파하면서 외국인이 국채 선물 주중에 순매수로 전환할지 여부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밖에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FOMC 그리고 그 주에 여전히 있을 ECB에서의 은행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에는 유동성 공급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골프존을 주셨었는데요.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골프전 최근에 좀 행보 국면을 좀 있습니다. 골프전에 골프 연습장 흔황성 부각을 뜰 수 있고, 올해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40%, 순이익은 80% 증가할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적정 밸류에이션도 8년까지는 다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이 10월 초 중반에 기관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주가 행보 부분입니다만 오늘 보합권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매수가가 오늘도 형성이 돼 있는데요. 59,500원 선 골프존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부강약품을 시가 공략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약품과 의약 외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견 제약업체고요. 동사가 유명한 그런 B형 간염 치료제인 레보비르를 줄 수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B형 간염 치료제 레보비르의 중국 18호감 기대감인데요. 부강약품이 자체 개발한 B형 간염 치료제 레보비르가 이 아시아 판권과 개발권을 보유한 일본 에자이사를 통해서 지난해 말 중국의 신약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국 B형 간염 환자 수가 전 세계 환자의 3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 전략 품목으로 육성되면서 이 상용화 시에는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필리핀에 이어서 이 중국 시판 허가가 올해 1사분기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중국 시장에서 이 판매가 본격화되면 이 3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레오비르는 첫 수출국인 필리핀에서 현재 판매 중에 있고,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서 발매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시판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로열티 수입으로 인해서 이 레보비르의 레보비르의 어떤 신약적인 부분이 이 글로벌 신약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도 모멘텀을 좀 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제입니다. 치료제인 큐시스템이 국내 식약청 시판허가 신청했고 이번 달 중순경 오늘 이후에 최근 이번 주 안에는 아마 줄기세포 치료제의 공식 허가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니온파마에 대한 일본 지역 판권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에도 이 판권에 대한 기술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안토르제는 부약품이 지분 29.78%를 보유한 이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모멘텀을 둘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오전 기대감을 줄 수 있는데요. 동사의 올해 실적은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9%,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2%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EPS 1217원이고 현 주가 PER 10배 정도, 2, 3배 정도 수준인데 수천 밸류에이션은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가 모멘텀이라든가 성장성을 들어서 18배의 밸류에이션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현 주가 충분히 상승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놔서 오늘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가 공략주로 부강약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벌써 2.7%나 급등이 나오네요.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11,500원대 현 주가 때 좀 시작해서 17,000원 미만,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 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목표가는 18,000원에서 18,500원 이 사이에 매수가를 말씀드리겠고요. 15,000원 오늘 하루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 오전에 부강약품 다시 한번 AS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6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지난주에 신용평가사 S&P의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던 사안이었고 또 여러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인데요. 국내 증시는 제한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하락한 1860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상태인데요. 18포인트 하락한 185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93억 원, 외국인은 24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하락한 519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83포인트 내려간 52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9억 원, 외국인은 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1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72% 하락한 102만 8천 원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22만 7,500원과 3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12위권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21% 하락한 28만 5,500원에, 신한지주는 2%대 약세 보이며 38,650원에, 한국전력은 1.68% 하락한 2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2.25% 하락한 36,950원에, S오일은 1.3% 하락한 11만 1,500원에, SK텔레콤은 약보합권에서 13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2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2.7% 하락한 13만 4,300원에, 서울반도체는 1.32% 상승한 2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3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FA는 1%대 강세 보이며 6만 5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보합권에서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선은 보합권에서 31,150원에, 네오위치게임즈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41,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0.4% 상승한 1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S&P가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것이다라는 소문은 미국 증시가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나왔었고요. 아침부터 뉴욕 증시를 뒤덮었었지만 뉴욕 증시 하락폭은 크지 않았었습니다. 자, 후폭풍이 우리 국내 증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기사들이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강한 증시를 예상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던 반면에 앞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채권 발행이 과연 잘 이행이 될 것인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라는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먼저 정태근 전문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당히 좀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솔직히 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상당히 좀 선방을 했는데, 자, 일단은 프랑스 바로행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듯이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좀 빠른 진행이 나서면서, 조금 당사자들은 조금 이미 결론적으로 이미 예상된 반응이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된 반응이긴 하지만은 그 주변국들, 그리고 그게 조금 이런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이 나라들의 우려감은 완전하게 제가 보기엔 해소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얘기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프랑스 프랑 이런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 같이 이렇게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인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 통화 가치에 대한 그 큰 출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행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그 국채 10년물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독일의 5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수요가 더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그 당사국들의 어떤 통화에 대한 어떤 변화는 없지만은 그의 반면에 그와 반대로 그와 비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어떤 독일의 채권의 어떤 수요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이쪽에서 조금 표출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좀 더 확대를 해 본다면은 일단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어떤 트리플 그 A 등급이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영향도 좀 그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도 그 프랑스 신용 등급 조정 같은 게 이미 예상된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자, EFSF 그 어떤 가용 자금이 지금 이제 4,17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근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가용 자금이 2,170억 유로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용 자금의 1,585억 유로 정도의 어떤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보증에 대한 부분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용 자금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2,710억 유로 정도의 어떤 가용 자금 속에서 여기에 독일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이 2,1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독일 혼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독일이 이렇게 순수하게 지금 현재 ECB의 그 국채 매입을 반대를 하듯이 독일이 지금 현재 EFSF의 가용 자금의 부담을 혼자 떠안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시장의 어떤 리스크로 그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의 3대 은행이라 할 수 있겠죠. 소시에테 제네랄인지 그리고 BNP 파리바 그리고 크레디아 그리콜 같은 어떤 3대 은행들의 어떤 신용등급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어떤 투자은행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게 된다면은 이 투자은행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가용 자금 조달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르코지에 대한 어떤 책임 공방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파급 효과도 충분히 조금은 우려감으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견된 악재였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한 1%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예견됐던 결과인지 좀 봐주시고요. 체크 네.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강보합 출발하고 나는데 조금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 어쨌든 뭐 시장이 개선하고 나는데 조금 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파생 동향 아직 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외국인들의 파생 동향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을 같이 보시면서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시간에서 그 외국인의 그 파생 동향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한 1,600계약 정도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된 부분은 시장의 베이시스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이 현재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보다 그 베이시스가 콘텐코 상태이긴 하지만 베이시스가 금요일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 계약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선물이 출회가 되면서 선물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와 반대로 현물이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뭐 개인들을 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들이 지금 현재 콜옵션 같은 경우에 37억 정도 매수 우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개인 쪽만 지금 현재 콜옵션 쪽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개인들과 반대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도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옵션 만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 쪽에서 개인들이 80억 정도 콜옵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도로 전환됐을 경우에 상승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정도 마찬가지로 개인 쪽에서 콜옵션을 이렇게 크게 잡아간다면은 반등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파생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성규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듣겠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강등 여파가 시장에 향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것은 물론 오늘 좀 충격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강등에 대한 여파보다는 향후가 전 더 문제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EFSF의 그 자금 집행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유럽 국가들이나 그 유럽의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일단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게 되면 조달 금리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일단은 그 유럽 국가들이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반 여건, 산업 여건들이 지금 현재는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국채를 제대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것들은 어차피 부채이기 때문에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가시화됐을 경우는 지금 이런 충격보다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신용등급 강등 여파는 일시적인 그 투자 심리 위축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가 더 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신용 등급 강등보다는 유럽 국가들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관점 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미국에 이제 이번 주도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굴지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구글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실적 자체들은 어느 정도 그 증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큰 기대감도 지금은 없는 듯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그 실망감도 그렇게 크게 없는 것으로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 미국 그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도 역시나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1월 효과 자체가 좀 이렇게 무색해지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럽 국가들의 문제와 미국의 그 어닝 시즌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상향으로 틀만한 그런 어떤 호재성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기대감도 사라지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 투자자들이 좀 중립 상태에서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아니면 어닝 쇼크라든지 이런 큰 충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또 큰 폭으로 위로 상승한다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이번 주 한 주 증시도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예. 일단 그 지난 옵션 만기일에 대부분의 그 증권사들의 그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매도 우위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았고요. 양 이틀 동안 오히려 매수 차익 잔고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사실 그 매수 차익 잔고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증시를 받치는 역할이 되지만 반대로 역으로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물량들이 출회됐을 때는 그 충격은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오늘 한 1%가량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대량으로 좀 출회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 초반 분위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현재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나 뭐 개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보다는 현재 그 가장 그 증시에 많은 여파를 끼치고 있는 바로 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일 상황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나 차익 거래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쪽 방향성으로 계속 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체는 반등 자체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 차익 거래가 워낙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반등 자체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측면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오늘 장의 그 키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두 분께서 오늘 업종별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기에 앞서서 잠시 코스닥 특징주 짚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S&P의 유로존 9개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주말 유로존 영향으로 19포인트 하락한 185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주간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되 춘절에 국내 입국 관광객이 4만 5천 명으로 사상 최대가 예상되며 소위 왕서방세 업종인 호텔, 카지노, 화장품, 의류 등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주는 보수적인 관점이 맞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는지요? 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업체 경봉입니다. 네, 버스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 정보 시스템, 도로변에 노변 기지국을 설치해 차량 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곽 교통정보 시스템 등도 연관 사업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경봉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311억 원과 13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0%, 38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행정기관의 발주 물량이 대부분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정부 물량을 두고 삼성 SES, SK CNC 등 대기업과 경쟁을 벌였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 초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고시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매출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80억 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양남문 대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ITS 물량은 대다수가 40억 원 이하여서 앞으로 대기업과 수주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 수주 물량이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합니다. 예, 자, 경봉의 신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규 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기존의 ITS와 기술적으로 동일해서 연구 개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말 보안 시스템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도 마쳤기 때문에 이 분야 성장 동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경봉은 4일 경북 영주시와 12억 원 규모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또 SK CNC와 손잡고 아제르바이잔의 ITS 구축 사업을 하며 해외 시장도 뛰어들었습니다. 양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올해도 대기업과 손잡고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뛰어들 생각이라며 현재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경봉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투자 포인트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5.2배, PBR 1.9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작년 7월 29일 상장 이래 6,100원을 고점으로 8월 이후에 2,200원에서 3,400원 박스권에서 장기간 갇힌 모습입니다. 거래가 부진하지만 차츰 실적이 호전되면 저점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와 고가의 중간점인 4,000원을 목표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2,860원,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500원 제시합니다. 예, 오늘은 코스닥 특징주 경봉 봤고요.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다 사주고 있는데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걸 좀 부정적으로 보신 거잖아요. 네. 업종별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겠습니까? 일단 업종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예. 시장의 충격을 좀 벗어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그래도 조금 버텨지는 모습이라든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돋보이는 업종이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업종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한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기관들에도 사주는 업종들을 본다면 좀 힌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뭐 1,000억 이상 매수한 업종들 한번 본다면은 화학업종 그리고 운수장비업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학, 운수장비업종을 좀 한 번 더 쪼개본다면은 자동차와 그리고 마찬가지 조선주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다른 업종은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될 만하다. 그리고 완성차였던 그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종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조금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기에 대한 대응을 한번 주문을 하고 싶은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2011년이죠. 2011년 같은 경우에 해외 수주가 275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올해는 30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삼성중공업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인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감으로 끝날 가능성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현대차 결론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부품주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평화전공업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지난주도 반등이 좀 컸습니다. SO이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집중이 됐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폭의 개선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좀 솔직히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3분기와 조금 비슷한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주라든지 그 화학주가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어떤 지준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기대감 그리고 지준율이 인하됐을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2,45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삼성전기,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기관 쪽에서 외국인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 종목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 미국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에서 17조 정도 이제 투자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IT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업종 같은 경우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의 반등보다는 추세적으로 상승했을 때 어떤 그런 기대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려안이라든지 뭐 풍산이라든지 그리고 대창과 같은 비철금속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원자재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어떤 그 비철금속 업종들이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가준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원자재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랬을 경우에 철강 업종이 동반적으로 오는 이유도 거기가 좀 연결시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학 업종과 철강, 뭐 비철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현물 시장 수급만 보면 세 주체가 모두 사는데 왜 장이 1%나 빠지지? 단순하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뭔지 좀 봐주세요. 일단은 뭐 먼저 대변수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유럽,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여파가 뭐 미국과 유럽은 선방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여파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변국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차 충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268억, 개인 122억, 그리고 기관이 121억, 현물 쪽에서 강하게 이끌어줄 만한 주체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이 현재 2,000개 이상 늘어가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선물 저평가, 여행 선물 고평가, 그리고 인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어떤 지금 현재 조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아직까지 너무나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성규 팀장님께도 업종별 투자 전략 짜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예. 네, 일단 저 같은 경우 지금 자동차 업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및 부품주들이 좀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IT보다는 전 자동차가 오히려 시장의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도주라는 것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앞에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잘 하고요. 그다음에 부품 업종들도 같이 실적이 나와야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그 업종 내에서 이렇게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해외에서 선전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그 재고 물량들도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도 같이 좀 실적이 나오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주도주 자체에서 그 자동차 업종들 섹터들이 좀 이렇게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수 부진입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들의 내수 부진인데 내수는 사실상 그렇죠.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더 크지 않냐, 그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수라는 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에서 자꾸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밀리게 됐을 때는 역시도 수출까지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역시나 내수에서 좀 긍정적 관점을 좀 더 내줘야 된다, 힘을 내줘야 된다라는 거, 그 조건이 붙어야만 향후에 주도주로 강하게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그 4분기 실적은 일단은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일단 그 중국의 그 대명절이죠. 춘절 앞두고 나서 우리나라 유통업계들이 빠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롯데그룹이 그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국 인민신문에 직접적으로 그 롯데백화점에 대한 그 그러니까 광고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통업계들이 그 춘절을 맞아서 관광객들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관광객 측면들이 강하고요. 근데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상 중국인들은 해외 제품들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명절을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리고 다른 것 중의 비중보다는 이 명절 때 먹는 것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이 춘절을 맞아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매출이 대폭 나올 것이다, 이런 측면들은 좀 이렇게 맞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 나라 제품들을 많이 먹고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역시나 기대는 좀 저버리고 관광객들에 대해서 일단 집중하고 있는 이런 유통업계들, 그리고 면세점 업계들에 대해서
또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것과 같이 연관돼서 이제 한류 열풍, 최근에 뭐 한류 열풍 굉장히 크게 불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파생이 돼서 역시나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칩니다. 실제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년 명절마다 좀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들은 역시나 그 한류 열풍이 한몫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부각받을 수 있는 산업 자체는 패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업과 패션업이 장기적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니까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그런 패션업이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주로서 이제 변모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오게 됐을 때는 물론 중국 내에서는 중국 음식들을 먹겠지만 우리나라 관광 오게 되면 우리나라 음식들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굉장히 한식도 세계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경기 방어적 성격보다는 성장주로 다시 한번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패션업이나 음식료업을 그냥 방어주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에 대한 성장성으로 다시 한번 시각을 바꾸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께 오늘 사볼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을 텐데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안 좋은 부분과 좀 연결이 돼버렸는데 일단 예. 바이오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 치면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조금씩 매수에 가담하시고 좀 대비를 하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일단 메디프롤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혈액을 통한 치매 진단 키트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식약청에 지금 현재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일부분이 지금 올해 그 허가가 될 것이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판매가 될 것이 현재 기대감이 이제 그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좀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스위스 로슈사와의 최대 2억 9천만 달러의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약금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금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매출의 일정 비율 러닝 로열티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진행만 되면은 마찬가지로 다른 바이오 뭐가 될까요? 젠백스라든지 JW 중해신약과 같은 그런 급등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그 10월달, 11월달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치매 진단 키트 개발 중에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을 한번 보이고 난 뒤에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 조금은 그 바이오주 같은 경우 접근할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000 지금 현재 그 가격이 8,910원 정도 되는데 8,900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일단 전고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짧게 잡겠습니다. 올선이 있는 8,500원 정도에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 종목도 들어봐야겠어요. 네. 예. 저는 오늘 그 현대모비스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현대모비스는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그 완성차 업체의 그 계열사로서 역시나 그 부품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4분기 실적 굉장히 양호한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나 기아차는 어차피 완성차 업체고 이런 부품들을 미리 재고를 좀 쌓아두어야만 나중에 판매를 할 때 어려움을 안 겪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적 자체는 일단은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향후 성장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품주들의 실적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1분기까지는 양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 신차에 대한 뭐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차가 나올 때는 왜 좋냐면 보통 원래 있던 차들 같은 경우는 그 재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신차들이 많이 출시되는 시기에는 바로 부품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시나 그 매출 수요가 좀 예상보다 실적을 1분기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최근에 들어서 부품주들이 오히려 그 완성차보다는 조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가 그런 상황이고 오늘 증시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일단 현재로서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게 역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오히려 하락할 염려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현재는 일단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현재부터 한 31만 원 선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9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정고점 부근이 36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은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우진 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또 전화 3153-1610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